안녕하십니까, 노숙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유발 하릴이라는 작가가 최근에 출간한 넥서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이제 첫 페이지를 보면 그 이제 석기 시대 AI부터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이제 인류 역사에 관한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상당히 굉장히 많은 분량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좀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 를 한번 짚어보고 한번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넥서스라는 뜻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의 결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합.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연합체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체계나 시스템이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하나의 엔티티를 정보들의 결합체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들의 결합체. 즉, 이제 정보들의 결합체라고 하면 이제 정보들의 결국에 네트워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정보들, 이야기들의 네트워크고, 결국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 정치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회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뭐 문화적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시장의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정보 네트워크고, 정보 네트워크가 이제 구체화돼서 이제 디지털화 됐을 때, 우리는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엔터티를 만들고 우리가 이거를 심지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로 봤을 때 인간의 이제 정보 네트워크들이 이제 그 지정학적으로나 그리고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각각의 모든 정보 네트워크들이 생기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이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이 만들고 그 정보 네트워크의 충돌은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 충돌, 이념의 충돌,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전쟁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네트워크, 이런 정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자세히 보자면은 신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상적 개념이죠. 그리고 어떤 관념이고, 그리고 관료주의는 이런 개념과 신화를 그 실질적으로 사람들 세상에서 프랙티스 시키는, 실질적으로 방법적으로 이제 실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두 가지 시스템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과거에 뭐 이게 뭐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뭐 그런 두 가지 어떤 거대한 그런 논리 체계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개념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이제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독재자도 있고 히틀러도 있고 스탈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이제 이런 관료제죠, 관료주의고, 그리고 사실은 그 또 종교 쪽에서 보면은 뭐 이제 교황, 아니면 거대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그 이슬람의 뭐 이런 그 또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다 관료주의예요. 관료제에 의해서 이런 프랙티스하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근데 그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신화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개념들. 그래서 뭐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자본주의, 그리고 그 외에 무슨 이즘, 뭐 공산주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신화로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엔 이 두 가지의 어떤 바퀴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결국엔 이제 그렇게 사실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하나의 어떤 신화적 정보 네트워크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하나하나의 작은 정보들은 지속적으로 서로 만나고 순환하고, 그러면서 그 정보 네트워크는 점점 커지면서 그게 하나의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엔티티와 시스템을 더 공고하고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나 뭐 이념이나 이런 거 외에도 뭐 과학적인 쪽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또 일어나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동물에 관해서 우리가 뭐 강아지가 있다, 개가 있다. 우리는 이제 개라고 이제 알지만 개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뭐 객과다. 그리고 객과고 이제 어떤 식으로 바이올로지컬리 이루어져 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의 결합체들. 그게 우리가 이제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국가, 시장, 그리고 결국에는 심지어 인종조차도 다 어떤 이런 정보들의 결합체들. 그리고 그 결합체는 계속적으로 더 확장되는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들. 그리고 민주주의 역시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커스와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 singularity is near, 그러니까 특이점이 점점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정보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서로 교환하고 순환하고 만나고 하면서 어떤 특이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 그리고 부, 그리고 위생, 그리고 건강, 그리고 폭력의 감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임프루브 시키는 것, 개선시키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정보 네트워크가 계속 확장되면서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당히 또 재밌는 것들은 그런 정보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뭐가 생기느냐, 실질적으로 인간의 그룹화가 생겨요. 인간들이 그룹을 이루는 거죠. 그 그룹이 그냥 하나의 공동체뿐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지금은 이제 뭐 과거에는 어떤 연설을 하고 얘기를 하고 서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어 어떤 뭐 정치 세력화되고 뭐 종교 세력화되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소셜 미디어나 이런 기기를 통해서 사실은 더 자유스럽게 정보들이 굉장히 국경과 뭐 시공을 초월해서 교환이 되고 순환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런 그런 커뮤니티가 사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당히 재밌는 부분은 어, 이런 정보를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의 접착체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사람을 이제 자세히 보자면은 이제 굉장히 자아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초자아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아적이고 본능적인 이야기는 좀 탐욕적이고 잔혹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초자아적인 것은 서로 좀 사랑하고 서로 연민하고 그뭐 인류애, 그리고 이타적인 개념들, 이런 두 가지 것들이 항상 사람들의 이제 심리에 존재하는데, 이걸 그룹화 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자아적이고 본능적인 일차원적인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 인간을 결속시키는데 엄청난 접착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선동주의다.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이 이제 파퓰러리즘이다. 이런 것들에서 쓰이는 언어적인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어, 현학적이고
굉장히 좀 차원 높은 얘기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1차원적인 이야기들, 그 자아적인 이야기들이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굉장히 거대한 어떤 팬덤들이 일어나고, 그 팬덤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세력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엔 또 하나는 이제 뭐 심지어 우리가 뭐 대중 매체를 봤을 때 드라마 중에서 뭐 막장 드라마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거기에는 굉장히 1차원적인 자극적인 어떤 이런 정보를 붙이는 결속력 때문에 이게 결국엔 굉장히 히트를 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좀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탐욕스럽고 잔혹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런 면들이 그룹화돼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인간이 굉장히 좋은 의도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도 이런 것 인간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윌과 현명하고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룹화됐을 때는 굉장히 어, 그룹화됐을 때는 인간이 굉장히 영리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유발 하리가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AI라는 기술을 엄청나게 인간이 만들어낸 사실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인류가 지금 만들어낸 모든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 기술들 중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핵무기. 핵무기는 결국에는 지금 엄청나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구를 7번 이상 멸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와 비견되는 게 지금 이런 AI 기술들인데, 근데 그 AI 기술들이 좀 더 걱정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모든 것들은 다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든 인류의 모든 그런 기술이나 방법들은 다 인류의 통제 안에 있다. 핵무기가 스스로 핵 버튼을 못 누른다. 하지만 AI는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우리 사람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온 게 가장 이제 그 가장 큰 걱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좀 아까 얘기 중에서 그 신화적인 개념과 관료적인 개념 그래서 상대도 얘기를 좀 확장시키자면 재밌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역사에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나치즘이 사실은 굉장히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아리안족이 우수하다. 뭐 굉장히 그 사실은 굉장히 뭐 공산주의처럼 굉장히 어떤 그 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신화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독일에서 근현대에서 그런 인류 역사상 엄청난 성취를 이뤄낸 독일인들, 괴테의 나라고, 베토벤의 나라고, 그리고 엄청난 과학자들을 배출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런 독일에서 그런 신화적인 것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화가 돼서 독일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굉장히 큰 궁금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게 독일 신화적인 거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화 자체는 그렇게 논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무리 이 사람이 뭐 노벨상 받을 정도의 저기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조상이 만들어낸 신화를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보자면은 그 1910년대쯤에 있었던
툴레 소사이티라고 있습니다. 툴레 소사이티는 그런 그 독일의 신화, 그러니까 뭐 지그프리드 이야기도 있고, 뭐 나중에 뭐 바그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니벨룽겐의 반지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북유럽 신화적인 이야기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심취해서 모이는 스타디 그룹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태인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제 각각 굉장히 큰 세력화되고 하면서 이 독일인들이 어, 다시 아리안의 어떤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던 게 사실은 그런 소사이티고, 그 소사이티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나치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게 그 당시에 툴레 소사이티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그 독일 나치즘의 히틀러 정권의 핵심 측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신화적인 거, 그리고 관료주의적인 거, 이런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나치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도 사실은 공산주의의 역사를 보면 이게 과연 공산주의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얘기가 굉장히 뭐 조금 논란이 많은데, 그거를 뭐라고 딱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사실은 기독교에서 베이스된 거라고 얘기하는 또 하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평등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개념을 꺼내낸 거의 그 최초의 이야기이고 종교고, 그리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 로마 황제 앞에서 어? 로마 황제를 다들 무서워하는데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너도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어? 목을 베는데, 목을 베면은 웃고 있어요. 그 뒷사람이. 아, 난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개념. 그리고 로마 황제도 너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랑 평등하다라는 그런 개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 그 노예들의 어떤 종교였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고 전 세계에 이제 퍼진 그런 그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이런 기독교적인 아이디어에 상당히 이제 그런 접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그래서 스탈린이나 레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그 공산주의적 아이디어,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뭐 마르크스에 의해서 굉장히 변증법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변모했지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토리고 하나의 신화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또 프랙티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레닌과 스탈린, 이런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인간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에, 그러니까 정보 네트워크가 있고 정보 네트워크가 결국에 신화가 되는 거고, 신화가 인간 네트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했던 게 이제 인류의 역사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하나의 그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근데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인간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은 자기 개인들은 엄청난 지적 발전을 이루어서 이렇게 엄청난 기술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그룹화돼서 이 기술이 쓰일 때 굉장히 어리석게 자기 파괴적으로 쓴다는 거죠. 전쟁으로도 쓰고, 아니면 엄청난 집단의 뭐 부의 돈을 위한 욕심에 의해서 굉장히 상대방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라는 큰 아주 질문이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인간의 이 자아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면들이
정보를 엮는 글루가 되고 접촉되고 그 접착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하나의 어떤 뭘 가지려고 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탐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정도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그 가치는 아닌 거였죠. 어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 과학계와 그리고 이런 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엔지니어, 공학, 그리고 공학을 사용하는 어떤 인간 집단들의 그 지속적인 어떤 그런 그 관계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어리석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편에 다시 한번 재밌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